자, 오늘 영상에서는 기술사 면접 준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요. 기술사 면접 심사 항목이라고 해서 세 가지가 나와 있죠. 이 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응시 자격 심사인데, 이 응시 자격 심사는 뭐 이제 일반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제 뭐 기술사라는 게 기사를 취득하고 예를 들어서 4년의 경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력하고 자격하고 뭐 이런 것들을 심사해서 응시 자격이 되느냐, 자격 조건을 맞췄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평가하는 거니까 뭐 단순한 거고요. 실제 기술사 면접에서 중요한 거는 2번하고 3번 항목입니다. 기술사 시험에 합격하시면 수험자 이력 카드라는 걸 작성하게 되거든요. 이 부분을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실질적으로 이제 평가에 반영이 되지는 않지만 참고 자료로는 하지만 면접위원들이 구술 면접을 보기 위해서는 응시자가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고 뭐 어떤 자격을 갖고 있으며 뭐 이런 것들을 개략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면접을 보실 때 뭐 이제 개인적인 어떤 사항들은 다 블라인드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가려지지만 간략한 이력이라든지 그 보유하고 있는 자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되고요. 이력 카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뒤에 자료를 가지고 좀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 구술 면접을 어떻게 대비를 하느냐, 준비를 할 것이냐인데요. 이 부분이 대단히 좀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면접 1차 시험을 합격하시면 면접을 굉장히 철저하게 열심히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도 우리 이타 아카데미에서 합격하신 분들 자료, 그 다음에 제가 면접을 진행하면서 가지고 있던 이런 그 데이터를 가지고 좀 상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면접 심사 항목에 들어가기 앞서서 기술사 면접이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되고 합격률이 얼마가 되는지, 또 합격률이 현재 이제 50%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50%인데 이 50%라는 것이 의미하는 게 뭔지 이 부분을 제가 좀 상세히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발송배정 기술사 합격률을 보시면 글씨가 좀 작은데 2019년도에 보시면 뭐 47% 이렇게 나와 있고요. 거의 대부분 56%, 40% 이게 쭉 갑니다. 때에 따라서는 이제 한 76%가 나오는 때도 있고 간혹가다 중간에 30%대가 중간에 보이기도 합니다. 여기 보시면 그리고 대부분이 요 몇 개 과정을 빼고선요. 거의 대부분이 이제 합격률이 한 50%대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보니까 기술사가 생겼던 초창기에는 합격률이 대단히 높았는데 2000년대 이후에는 평균적으로 5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건축전기도 한번 볼까요? 건축전기도 보시면 30%와 70% 이상이었고요. 40%에서 60%대를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보시면. 전부 다 요 안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합격률이 건축전기설비기술사나 발송배정기술사 전부 다 5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지하고 있다는 건 두 번의 시험을 응시하면 확률적으로 봤을 때 합격을 하는 거죠. 하는데 뭐 어떤 분들은 또 이제 길게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이 면접이 이제 1차 합격일을 기준으로 해서 2년 동안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 최대 7번까지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뭐 이제 7번째까지 가시는 분들도 있고, 뭐 거의 이런 분들은 없지만은 때에 따라서는 간혹가다, 아주 간혹가다, 7번의 시험을 다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타 아카데미에서는 지금 면접이, 한 번에 합격하는 비율이 한 7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70%. 그 다음에 한 두 번에서 세 번 안에 거의 100%다 합격을 하고요. 이타 아카데미에서는 뭐 이제 한 번에 거의 70% 정도 합격을 하고 있는데 이 면접이라는 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은 철저하게 준비를 하시면 누구나 다 통과를 하실 수 있습니다. 뭐 경력이 좀 짧으신 분도 그런 분도 뭐 관계가 없고요. 그 다음에 비전공자 분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뭐 전기 분야 자격증이 뭐 좀 부족하셔도 충분히 열심히 준비하시면 충분히 합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합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면접 준비 방법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상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그 상세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면접이라는 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아까 이제 면접의 합격률이 50% 정도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지만 면접이 대단히 어렵다라고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검정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데, 필기시험 같은 경우에는 건축정비 설비의 계획과 설계, 감리 및 의장, 그 밖에 건축정비 설비에 관한 사항 이렇게 딱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면접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지만 마지막에 전문 지식 및 기술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보다 한 단계 급수가 높다라는 거죠. 난이도가. 자, 그렇게 보시고요. 발송 배전도 동일합니다. 이 부분은 내용이 동일해요. 동일한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죠? 전문 지식과 기술에 대해서 평가하겠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면접이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지만 1차에 비해서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지만 이 구술 면접이고 사람을 직접 대면을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카메라로 이렇게 좀 분리가 되어 있지만 이제 이 코로나가 끝나면 카메라를 찍는 이런 방식으로 면접을 진행할지 아니면 예전처럼 대면 면접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직접 그 자리에서 증문즉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좀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은요, 여기 보시면 15분에서 30분 내외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거의 30분을 다 채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면접 구술 면접의 항목에 대해서 이 공단에 가시면 이 자료를 다운받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걸 좀 가지고 볼까요? 큐넷에 가시면 면접과 관련된 이 출제 기준에 대해서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출제 기준을 보시면요. 예를 들어서 건축전기 같은 경우에 여기 보시면 뭐 회로이론 이렇게 되어 있죠. 회로이론. 그 다음에 전자계 이론. 이건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자기학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물어보고 여기 보시면 전원 설비, 그 다음에 배전 및 배선 설비, 그 다음에 부하 설비, 그리고 정보 및 방제 설비. 자,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 구조 및 설비, 그 다음에 수화력 발전 설비, 그 다음에 기술사로서의 품위 및 자질에서 여기에 보시면 기술사가 갖추어야 할 자질, 사명감, 인성, 그 다음에 기술사 자기 개발 과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부분까지는 1차 필기시험과 동일한 출제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밑에 보시면 이제 이 항목들이 이게 추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발송배전도 보겠습니다. 발송배전도요. 1차 시험하고 동일하게 발전공학이라든지 송배전공학이라든지 송전공학, 그 다음에 변전, 배전, 뭐 이런 것들이 송배전공학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전력계통공학 동일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신기술이 들어갑니다. 신기술이 들어가고요.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시사 이슈라고 되어 있죠. 이런 부분들이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차보다는 공부하는 범위가 좀 넓어지고요. 또 준비하는 방법 자체도 뭔가 1차하고 좀 다르게 준비를 좀 하셔야 돼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항목에 대해서 1차 시험하고는 좀 다르게 평가 방법이 좀 다르다, 범위도 좀 틀리다라는 걸 감지를 하셨을 건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개략적으로 공단에서 제시하고 있는 출제 기준하고 평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응시 자격 심사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할 수 있다라고 설명드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회원 가입은 아마 다 돼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전기기사나 뭐 산업기사나 전기기능사는 그 자격을 거의 대부분 갖고 계실 거니까 다 등록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응시 자격에 대한 부분은 자가진단 하시면 이미 시험 보기 전에 이미 아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합격하시면 관련 서류들을 이렇게 제출하게끔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단계고 요거는 뭐 거의 대부분이 통과를 하실 거고요. 또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응시 자격이 안 되니까 필기 시험을 볼 의미가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기술사 실기, 수험자 이력 카드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 이력 카드 작성하는 게 대단히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참고 자료로 채점위원들이 평가위원들이 본다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수험 이력 카드를 가지고 면접 질문을 하고요. 또 이렇게도 보셔야 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대기업의 자소서를 이제 쓴단 말이에요. 그 자소서를 쓸 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글씨 한자 한자를 신경 쓴단 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기소개서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고 똑같은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각색을 하느냐, 어떤 요소로 어떻게 나눠서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그 느낌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고요. 인적사항하고 기본적으로 자격 취득사항, 그 다음에 경력사항, 그 다음에 실무 경험 중 대표적인 경험 사례를 500자 이내로 기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인적사항은 이제 블라인드 처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누군지, 나이가 얼마가 되는지, 어떤 직장을 다니는지 알 수가 없고요. 대신에 이제 자격 취득사항은 요거는 이제 공개가 되겠죠. 뭐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개략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자격 취득사항은요. 지금 이제 3개까지 기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3개까지 기재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 공란 없이 그 항목을 꽉 채우는 게 좋겠죠. 경력사항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잘 기술하셔야 되고요. 지금은 5개인가 6개의 경력까지 기술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뭐 이제 뭐 경력 10개, 20개면 다 기술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은 이런 것들이 좀 제한이 돼서 어떻게 보면 더 합리적이다. 자격증도 예전에는 10개, 20개 막 다 기재를 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지금 3개까지만 이제 등록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실무적인 경험을요, 500자 이내로 기술을 해야 됩니다. 대단히 중요하고요. 이 부분은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셔야 돼요. 이것도 제가 합격하신 분들 자료를 가지고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방향을 잡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개인 인적사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단 중요한 부분은 제가 좀 가렸고요. 이런 식으로 작성하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수험자 이력 카드를 이렇게 작성하고요. 이 이력 카드는요, 한번 등록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시험 응시하기 전까지 계속 수정하실 수가 있어요. 뭐 2번, 3번, 10번, 많게는 뭐 100번도 하실 수가 있으니까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주시면 됩니다. 보시면 이제 이런 것들은 다 블라인드 처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자격증을 여기다 기재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이건 최대 3개까지만 기술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많은 자격증을 취득하실 필요는 없고 뭐 한두 개 정도는 이제 가지고 계시는 게 좋고요. 요번에 합격하신 분은 이제 전기공사 기사 하나만 이렇게 올리셨네요. 이거 말고도 뭐 더 있으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경력사항을 이렇게 간략하게 여기에 기술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5개를 지금 기술하셨는데 이게 아마 6개인가까지가 아마 기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마 5개인가 6개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자기의 어떤 그 장점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끔 핵심적으로 정리하셔서 딱 기술을 해주셔야 돼요. 요 부분. 자, 이렇게 기술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 부분이죠. 대표적인 본인의 실무 경험 중 가장 대표적인 경험을 500자 내로 기술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500자 내에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런 경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셔야 되고요. 이걸 기술하실 때 여기서처럼 이렇게 딱 제목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기술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 한 가지만 있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서너 가지가 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잘라가지고 기술을 하셔야 되고요. 이 부분 이런 이제 경력 기술서가 논리적으로 정말 정성을 많이 들여가지고 채점위원들이 이렇게 보기 좋게끔 만들어주는 게 아무래도 같은 이제 평가 대상자가 있다라고 하면 정성을 들인 게 높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500자 내로 이제 기술하도록끔 되어 있는데 될 수 있으면 500자를 다 채우는 게 좋습니다. 좋고요. 자신의 경력을 이제 잘 드러낼 수 있게끔 하고요. 여기 이제 해당되는 경력들을 쭉 집어넣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코멘트를 해서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이제 이 자료를 주고받으면서 계속 업그레이드 시킨 거죠. 그래서 보시면 1차, 2차, 3차, 4차 해가지고 계속 주고받으면서 이거를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이렇게 좀 평가를 받으시는 게 좋고 이 경력 기술서를 작성하실 때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잘 작성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많이 계시는데 주변에 이제 기술사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게 좀 검토를 받아 보시면
나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누군가 이렇게 좀 코멘트를 해주면 훨씬 더 이렇게 좀 매끄럽게 갈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검토를 받으시거나 아니면 제가 앞에 자료를 보여드렸으니까 이런 형태로 준비를 좀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좀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런 말들도 올려주면 뭐 좋겠죠. 뭐 꼭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니고요. 여기 이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분은 면접을 한 번에 통과하셨어요. 통과하셨고 경력도 굉장히 좀 실질적으로 화려하긴 하시는데 뒤에 이제 제가 자료를 가지고 보여드릴 거지만 이분은 그 나이가 굉장히 젊으신 분인데 이분은 이제 한 번에 합격하셨어요. 그래서 경력이나 나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절대적인 요소는 아니다. 라고 이제 생각을 좀 해주시고요. 구술 면접에 대한 부분은요, 크게 이제 네 가지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셔야 돼요. 자, 여기 보시면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 면접 문제가요, 1차 필기 시험 때 문제하고 동일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한 50에서 60% 정도는 필기 때 문제가 나오는데, 필기 시험과는 좀 다른 게 있습니다. 필기 시험은 한 문제당 뭐 한 25분 정도의 시간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있다라는 거, 여유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면접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가 그 자료에 면접 시간이 어떻게 됐었죠? 15분에서 30분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한 사람당 30분을 거의 다 채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30분 동안 문제가 20개에서 한 30개 정도의 질문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한 문제당 한 1분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1분 30초의 시간이 주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질문 시간 빼고 못 빼고 하면 내가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은 한 40에서 한 60초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안에 질문에서 물어본 핵심적인 요소를 딱 맥을 짚어서 답변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1차 시험 때 공부했던 그 자료들을요, 질문에 맞춰가지고 정리를 좀 하셔야 돼요. 그리고 답변하실 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 두 갈식으로 답변해 줘야 됩니다. 두 갈식이 뭔지는 아시죠? 핵심이 되는 내용, 핵심 내용을 첫 문장에, 첫 문단에 딱 던지고 그거에 부연 설명을 해주는 방식으로 항상 답변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1차 시험은 서론, 본론, 결론으로 가는데 이 면접에서 답변은요, 짧은 시간 안에 물어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논리 정연하게 답변하셔야 되기 때문에 두 갈식으로 본론 중에서도 핵심이 되는 키워드, 핵심 내용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거에 관련된 항목들을 설명해 주시는 형식으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이고요. 자, 요건 1차 시험 때 문제와 동일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서부터는 이제 1차하고 좀 달라요. 아까 우리가 그 공단에서 제시한 출제 기준에 대해서 보셨지만은 면접은요, 전문적인 지식하고 기술에 대해서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와 관련된 내용들을 전문적인 내용들을 좀 조사하셔가지고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해두셔야 되는데 여기에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지만 30분에 한 2, 30문제를 물어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은 길어야 1분에서 2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핵심적인 부분, 중요한 부분만 맥만 탁탁탁 짚고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핵심적인 답변했을 때 거기에 이제 추가적인 질문이 들어왔을 때 그걸 부연 설명할 수 있을 정도, 말로써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의 자료만 준비하시면 되는 겁니다. 면접장에 가시면 내가 경험하지 못한 내용에 대해서도 질문하시고요. 또 면접위원 분들도 그걸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분이 종사한 그 경력에 대해서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경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일부러 막 물어보시거든요. 물어보셨을 때 내가 경험을 하지 못했지만 이러이러한 내용이라는 어떤 기본적인 개념 정도만 파악을 하고 계셔도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신기술에 대한 동향도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시사 이슈에 대한 부분들, 또 뭐 이제 기술 기준이라든지 뭐 IC 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 내용도요. 그 출제 기준에 보시면 그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다 찾아가지고 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면접 준비가 어떻게 보면 1차 때 준비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좀 많은 시간을 요하고 또 스트레스도 또 많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는 기술사로서의 품위, 자질 이런 것들도 함께 평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실 때도 이런 그
면접 대비해서 그 말하는 톤이라든지 어법이라든지 뭐 자세라든지 뭐 인사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뭐 면접 준비와 관련해서 아마 제가 영상을 찍어서 이제 올려드렸는데 그 부분을 이제 보신 분들은 면접 준비와 관련해서 이제 좀 연습을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구술 면접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요번에 제가 면접 준비하면서 이제 응시자분들한테 나눠드렸던 자료인데, 아까 그 내용들을 좀 정리하면, 이런 것들이죠. 인물에 대한 종합평가, 성격 및 인품 측정, 그 다음에 지원 동기 의욕, 그 다음에 언어 능력, 두뇌 회전 능력 해서 좀 순발력이 좀 있으셔야 돼요. 질문하면 그 내용의 질문의 핵심적인 사항이 뭔지 파악하셔서 그 핵심 내용을 먼저 이제 두 갈식으로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사상 또는 인생관 파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면접장에서는 될 수 있으면 이제 그 부정적인 얘기들, 뭐 이런 것들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뭐 지식, 뭐 교양, 뭐 이런 것들도 평가하도록 항목에 들어가 있는 거죠. 뭐 이건 기본적인 사항이니까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이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면접 시험에서 이제 1차 시험하고 1차 시험하고 면접하고 좀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준비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져야 돼요. 그 부분을 정리한 자료인데 이것도 제가 이번 면접 대비반 운영하면서 이 자료들을 다 나눠드렸습니다. 다 나눠드렸고 이 중에서 준비 방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화면을 글씨가 잘 안 보이니까 화면 좀 키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기출문제 분석해서의 필기하고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슈, 시사 이슈라든지 신기술이라든지 그 다음에 실무의 뭐 전문 지식, 기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니까 그 부분의 면접 질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1차하고는 좀 약간 틀리니까 그런 내용들을 좀 별도로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말로써 기술사 답안을 하는 기술사 답안을 기술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 말로써 하는 훈련을 좀 해줘야 됩니다. 자, 그 훈련이란 뭐냐면 여기에 이렇게 이제 제가 3번, 4번, 5번 항목에 넣어놨는데 이건 뭐냐면 두 갈식으로 답변하라는 얘기입니다. 짧은 시간 안에 한 40에서 60초 안에 중요한 면접관이 물어보시는 중요한 내용의 핵심적인 부분을 짧은 시간 안에 피력을 해줘야 되고 또 이야기를 하다 보면 답변하다 보면 또 중간에 잘라서 추가적인 질문들을 막 하시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질문의 핵심적인 요소가 뭔지를 빨리 파악하셔야 되고 그 내용을 먼저 답변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기 3번, 4번, 5번에서 제가 이제 그 전달해 드리고자 하는 의미가 거기 있는 거고요. 한마디로 제가 표현하면 이게 이제 두 갈식입니다. 두 갈식. 자, 보시면 질문에 대한 핵심 키워드를 정리해라. 그래서 예상 질문 리스트를 쭉 만드시고요. 그거에 대한 어떤 논리나 이론들이 쭉 있겠지만 그 논리 이론 중에서 핵심이 되는 요소가 뭔지를 먼저 뽑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먼저 딱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고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을 카테고리별로 3, 4가지 정도 분류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또 추가적인 설명을 해서 나가시는 형태로 답변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답변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이론이 있다라고 하면 이 이론 중에서 핵심이 되는 사항을 하나 먼저 말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가는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 그 다음에 각각의 구성 요소들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들 1번, 2번, 3번 이런 형태로 답변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답변은 반대로 핵심적인 단어 한 개, 그 다음에 이에 대한 분류, 그 다음에 시간을 조금 더 준다라고 하면 이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 이런 식으로 답변해 나가는 거죠. 하지만 주어지는 시간이 굉장히 짧단 말이에요. 30분 동안에 20에서 30가지 질문이 나오기 때문에 뭐 질문 한 10초에서 한 20초 정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답변 시간은 한 40에서 한 60초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단어 얘기하고 여기에 해당되는 항목이 뭐뭐가 있습니다. 그 항목 1번서부터 4번 중에서 1번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되면 벌써 이제 40초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 면접위원이 추가적으로 질문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내가 답변한 내용 중에서 뭔가 의심이 난다든지 아니면 중요한 사항을 딱 잘라서 이건 뭡니까? 라고 다시 이제 확인 사살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면접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훈련이 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차 시험하고는 틀리게 여기 보시면 기본적인 문제는 이제 똑같지만 이거 외적으로 시사적인 부분, 그 다음에 이슈화 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신기술, 그리고 이제 현장 실무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부분을 이제 별도로 자료를 수집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술사 1차 시험에 합격하시면 이 답변 자료를 찾으셔야 되는데 저널이라든지 협회지라든지 기술 기준이나 내성 규정, IC 규정,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뭐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LH공사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서요. 면접 질문으로 나올 만한 자료들을 쭉 뽑으셔갖고 두 가지식으로 답변할 수 있게끔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이러한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자꾸 이제 면접의 경쟁률이 2대 1이지만 두 번 만에 합격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3번, 4번, 5번, 6번까지 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제가 핵심적인 내용은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저도 면접을 이렇게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구술 면접 문제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건 뭐 이런 자료들은 뭐 이제 구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어렵지 않게. 뭐 요즘에 이제 인터넷이 많이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구하시든지 아니면 기술사 주변에 이제 기술사 분들이나 아니면 면접을 같이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 자료를 좀 수집해 보시고요. 뭐 면접 문제라고 해서 뭐 되게 뭐 생뚱맞고 특이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술사 공부하면서 많이 생각했던 것들,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현장에 근무하시면서 많이 그 이야기 나눴던 부분들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문제가 나오고요. 보시면 1차하고는 좀 틀리게 2차에서는 뭐 이런 것들도 나와요. 차단기의 경제형, 표준형, 고차단기의 가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뭐 1차 시험 문제로 낼 수가 없는 거죠. 너무 쉬우니까. 어떻게 보면 단순한 거니까. 현장에서는 카탈로그 보고 뭐 이게 경제형이냐, 표준형이냐, 고차단형이냐 뭐 이런 것들이 뭐 이제 뭐 카수도 틀린 거고 차단기, 차단 용량, 그 다음에 열적 기계적 강도도 틀리고 뭐 고차단기로 갈수록 이제 가격이 비싸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질문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본인이 설계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셔. 조명, 발전기, 축전 이런 문제도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일체형 배전반과 일반 배전반의 장단점, 또 본인의 어떤 기술적인 어떤 그런 그 성향,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런 것도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1차 때 준비했던 거하고는 틀리게 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많이 이루어지는 뭐 그 이야기들이라든지 논쟁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면접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런 유형에 맞춰서 준비를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요번에는 구술 면접 관련해서요. 요번에 이제 발송배정 기술사 면접을 한 번에 합격한 이덕길 기술사님이 자료를 보내주셔서 그걸 가지고 한번 좀 저희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이덕길 기술사님 같은 경우 나이가 굉장히 젊으세요. 젊으시기 때문에 당연히 연세가 50이나 60대이신 분들보다 경력이 20년, 30년 짧으실 수밖에 없잖아요. 30대 초반이니까 31살이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접을 단방에 통과했단 말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이덕길 기술사님이 이제 그 복귀를 한 겁니다. 복귀를 한 거 보시면 우측 기술사님이 면접 질문 이렇게 했습니다. 자, 수처리 시스템을 시공하셨는데 이거 경력에 관련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경력 기술서를 잘 쓰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수처리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발송배정 기술사의 시험 범위 내에는 안 들어갔잖아요. 근데 어디 들어가 있는 거예요? 현장의 전문 기술이나 그 지식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답변하는데 바로 답변하는 게 아니라 좀 생각을 한 거죠. 그냥 바로 답변하면 실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일단 정리를 해서 핵심이 되는 내용이 뭔지를 이야기하고 이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를 좀 정리를 하시고 정하시고 답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장에 가시면 긴장이 되기 때문에 평소에 말하는 것보다 한 1.5배에서 2배 정도 빨리 말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말이 잘 안 들려요. 그리고 말이 빨라지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혀가 자꾸 이제 그 말려요. 말리기 때문에 말을 더듬게 되고 또 더듬으면 당황하면서 말이 더 안 나오고 생각이 더 안 나는 악순환이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면접을 준비하실 때는 내가 평상시에 이야기하는 것보다 한 2배 정도 천천히 얘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천천히 답변하셔야 돼요. 그리고 면접을 준비하실 때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그 습관들이 있습니다. 말씀하실 때 이제 그런 습관들, 그 다음에 어떤 모션들, 그 다음 표정들 이런 것들이 자신도 모르게 갖고 있는 어떤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카메라나 아니면 핸드폰 같은 걸로 이렇게 촬영하셔가지고 그런 것들 연습을 하시고 모니터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어쨌든 수처리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쭉 답변했단 말이야. 답변했는데 여기 보시면 답변하다가 중간에 추가적인 질문들이 나와. 예를 들어서 뭐 센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이제 이 답변에 대해서 이 부분을 다시 또 이제 이렇게
그 추가적으로 꼬리 자르게 하고서 다시 이제 또 물어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면접이 많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내가 답변할 때는 문제가 되는 요소는 될 수 있으면 내가 답변하기 곤란한 어떤 그 요소가 있으면 그거 빼는 게 좋아요. 말하다 보면 막 이제 어떻게 보면 흥에 겨워가지고 뭐 이것저것 막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내가 책임지지 못할 그런 단어들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면접관들은 그걸 딱 잡아갖고 이게 뭡니까? 라고 다시 또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하지 못하고 그런 그 내용들이 많게 되면 늘어나게 되면 이제 그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훈련을 좀 하셔야 돼요. 자, 제가 뭐 복귀 자료에 대해서 일일이 다 이제 읽어드리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면접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를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면접이 어렵긴 하지만 철저하게 잘 준비를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자, 면접에 대한 자료는요, 제가 이제 모두 다 보여드렸고, 뭐 장시간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 좀 하려고 합니다. 면접은요,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경력이 좀 짧으셔도 상관없어요. 지금 앞에 보시는 이덕길 기술사님도 올해 31살이시거든요. 1차는 좀 준비하는 기간이 걸렸지만 2차 면접은 한 번에 통과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력이라든지 경력이라든지 전공이라든지 뭐 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치겠지만 뭐 노력에 의해서 충분히 극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1차 준비하시는 분들 1차 열심히 하시고요. 1차 합격하신 다음에 2차를 준비하는데 또 충분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대비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겁니다. 제가 이 영상으로 모든 내용을 다 말씀을 드리진 못했는데요. 궁금하신 사항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뭐 정기 인사이드 카페에 올려주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이타 아카데미 홈페이지에 질문과 답변방에 글을 올려주시거나 뭐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